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참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고, 그리고 희생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사망자나 부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윤석열 정부가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0일에 열린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이번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고 피해자 등의 용어가 아닌 사망자, 사상자 등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라는 건의가 올라왔고, 행정안전부 역시도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와 관련한 공문에 재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 쓰라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정부나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방부 등의 정부 관련 사이트에는 대부분 이태원 사고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전국에 설치된 17개의 분향소 역시도 이태원 사고라고 적혀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이에 따라 참사를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참사라는 단어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 하지만 반면에 사고라는 단어는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피해를 본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려 봤을 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불행한 일이라기보다는 참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인다는 거죠. 또한 희생자라는 단어 역시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라고 나오며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사용하기로 한 단어인 사망자와 부상자라는 단어도 각각 죽은 사람이라는 뜻과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국어대사전에 정의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 벌어진 참사는 단순히 사람이 사망한 일이 아니라 재난으로 발생한 죽음이기에 사망자와 부상자는 그 의미가 왜곡이 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아니, 이런 식으로 이번 참사를 사고였다고 축소시켜버리면 수십 년이나 수백 년이 지났을 때 과연 이번 참사를 누가 기억하겠냐는 거죠. 이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뭐라고 지적했느냐? 양상이 참혹하거나 이례적으로 규모가 큰 사고가 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표기하는 것은 이 일의 참혹성과 대규모성을 은폐하려는 상징 조작입니다. 사망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하루 사망자는 평균 870여 명에 달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희생자라고 하는 것은 범상한 사망과 구별하여 공적 기억과 추모, 성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156명을 사망자로 표기하는 것도 이들의 죽음의 공적 의미를 말살하려는 상징 조작입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런 용어를 공식화한 것은 국민들이 이 일을 범상한 사고이자 범상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정부가 이러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상당수 언론사가 이 보도 지침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도 지침에 따르지 않는 언론사와 기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전두환 정권이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언론사와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보도 지침에 따르는 상황이라면 이 나라에 언론인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정권의 보도 지침에 저항할 자유가 언론 자유입니다 라면서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를 전두환 정권에 비교하며 언론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기자들을 향해 아주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전우용 교수는 다시 한번 SNS에 글을 올려 위패는 망자의 이름표로서 그의 혼을 모시는 물건입니다. 사진이 일반화한 뒤로는 빈소에 영정을 추가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간 매일 찾아갔다는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의 위패도 영정도 없습니다. 행안부는 각 시도에 영정사진 및 위패는 생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희생자는 155명의 신원이 다 밝혀졌는데도 그들은 이름도 얼굴도 없는 홀령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누구를 애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꽃다발에 머리 숙이고 돌아섭니다. 희생자들을 이름도 얼굴도 없는 홀령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희생자들에게 참으로 무례한 짓이라면서 전우용 역사학자는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헬로윈 참사 당시에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대기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 2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이임재 현 용산경찰서장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 발령했다라면서 금일 중 후임자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멘토라고 전해지고 있는 천공 스승이 이번에는 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망언을 쏟아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과 관련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참고로 천공 스승은 지난 2일에 올려진 영상의 8분 5초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때 기회를 잘 일으켜서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아주 보람되게 만들어주는, 어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누구 책임을 지려고 하면 안 돼야겠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사랑제일교회 전광우 씨도 지난 10월 30일에 있었던 주일 예배 설교 때 전날 29일 밤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뭐라고 떠들었냐면, 주말 청년 예배 참석하는 청년들은 이태원에 갈 시간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비롯해 헬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을 찾은 청년들에 대해 잘못된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주일 성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토요 청년의 예배에 참석하는 애들은 거기 갔을까 안 갔을까? 갈 시간이 없지. 그니까 사람이 어떤 문화를 마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인가 뭔가 해서 애들이 희생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문화 안에, 복음의 문화 안에서 살아야 한다 라면서 할로윈은 유럽이나 인도 계열과 불란서 이쪽에서 발생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의 절기이자 이방의 문화였는데 로마 교황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켈트족이 만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절기가 할로윈 데이인데 이게 미국에 와서 성탄절보다 더 화려한 행사가 되면서 미국 복음의 적이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제 자체를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했다. 우리나라는 가장 아름다운 게 복음이며 복음의 문화 안에서 살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듣고 있는가? 반드시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의 문화 관리를 잘해야 한다. 할로윈 데이보다 더 나쁜 게 주사파 문화다. 싹 청소해야 해. 라면서 헛소리를 나불댔습니다. 하지만 새물결 아카데미 대표 김요한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와는 아주 확실히 다른 의미 있는 글을 하나 올렸는데, 김요한 목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 사회의 심각한 병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매번 똥 싼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맙시다. 이번 찍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1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을 떠보니 개발도상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가 깜짝 놀라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비웃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찍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결자 해제하십시오. 라면서 김요한 목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2번을 찍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주 핵사이다 같은 시원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